올해 탕탕전에 출품한 작품은 2점인데요. 지금 첫 번째 작품이 어느 시대 어느 공장의 초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공장을 배경으로 그린 거예요. 가네보 방적이라고 1935년에 일제 시절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3명의 여성 노동자가 있는데 제일 아래 보면 일제시대 때 강제 동원, 또 사람 공출을 해도 부족해서 납치를 해가지고 노동을 시켰습니다. 노역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있는 12살 소녀는 전라남도 바닷가에 있는 마을에서 고무줄 놀이 하다가 납치를 당해가지고 이 공장에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곳에서 노역을 하다가 집에 가고 싶어서 이 작은 배수구를 통해서 밖으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삼탈에 쌓는 뜨거운 물이 배수구로 한꺼번에 쏟아져 가지고 물에 데여서 죽은 채 밖에 있는 하수구에 둥둥 떠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여성 노동자는 13살 때 해방 직후에 이곳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때는 전남방직이라는 이름이었었어요. 전남방직에 입사를 해서 노동운동을 하다가 미 군정이 앞장세운 서북청년단한테 아무튼 진압을 당합니다. 그리고 경찰한테 끌려가가지고 40일 동안 정기 고문을 당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주사 놓는 그런 일들을 배워서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빨치산을 따라가서 4년 동안 빨치산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서 미군하고 전투를 벌이다가 총을 온몸에 4방을 맞고 잡혔어요. 그리고 자식같이 키웠던 시동생이 있었는데 시동생이 5.18 때 시민군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계엄군들한테 총을 맞아 죽게 돼요. 그 위에 있는 인물은 16살 때 일신방직에 입사를 합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일신방직, 전남방직에 입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였었어요. 근데 어렵게 입사를 해서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여성 노동자들과 똑같이 남동생 공부시키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다가 동료 여러 명들과 여성 인권과 노동운동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각성을 하고 당시 사측 노조였던 남자 위주의 노조가 있었습니다. 그 노조를 물리치고 여성 노동자 위주의 노조를 2년에 걸쳐서 설립을 해요. 그러면서 식당 개선 투쟁, 그리고 밥 먹는 시간 충분히 이렇게 5분에서 30분으로 확보하고 목욕탕 증설 투쟁, 임금 인상 투쟁, 뭐 기타 등등 많은 투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거둡니다. 특히 주목할 게 뭐가 있냐면 5.18 당시 때는 5월 21일부터 3일 동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남방직 여성노동자, 일신방직 여성노동자 4천 몇백 명이 공장 앞에서 모여서 8명이 한 줄로 어깨를 걸고 도청 앞까지 행진 시위를 합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여성 노동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 창문 쪽에 보면 사람 얼굴들이 있죠. 저 얼굴들은 이 공장과 밀접한 권력자들의 초상을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제일 왼편에 보면 일본 간첩의 여동생 오쿠무라 이오코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임동과 유동 지역, 특히 또 호남 일대에 목화밭을 가꾸고 방적 공장을 세워서 큰 돈을 벌 꿈과 계획을 갖다가 가장 먼저 세운 인물입니다. 그 옆에 있는 인물은 백낙승이라는 전남 도시 제작 공장의 사장이에요. 저 사람은 비단천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었는데, 실과 천을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돼요. 그래가지고 일제에 비행기를 갖다가 여러 대를 만들어갖고 그 일제에 전쟁하는 데 쓰라고 비행기를 또 헌납까지 합니다. 친일 임명사전에 올라있는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작가 백남준의 아버지예요. 그 옆에 있는 인물은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미군정이 이제 모든 어떤 그런 적산 또 재산 이런 것들을, 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할을 하다가 이제 물러가면서 이승만한테 모든 권력을 이렇게 넘겨주고 이제 가게 됩니다. 이승만이 실제 이 공장에 왔었어요.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개념으로. 그리고 몇 년 후에 또 왔습니다. 2번이나 이 공장을 왔다 간 것이죠. 그 옆에 있는 인물은 김형남 일신방직 사장입니다. 이 공장이 해방 이후에
전남방직이라는 이름으로 쭉 오다가 61년도에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으로 나눠지게 돼요. 김형남이라는 사람은 미 군정이 이곳을 통치하고 있을 때 이제 해방 공간 때 김형남이라는 사장을 불러가지고 이 전남방직 전체 대리 관리자의 어떤 역할을 시켜줘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유학파여가지고 영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대 출신이었고, 그리고 혼자 관리를 하다가 뭐 3명이 이렇게 같이 또 투자를 해서 하다가 나중에는 바로 옆에 있는 김용주란 인물하고 둘이 공동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뭐 뜻이 안 맞았겠죠. 그랬을 때 이승만이가 그 전남방직을 정확히 반틈으로 갈라가지고, 자, 이 반은 전남방직이라는 이름으로 김영남 네가 갖고, 이 반은 친일파인 김용주 네가 일신방직이라는 이름으로 갖고 경영을 이제 해라, 따로따로 해라 해가지고 둘 다 이제 따로따로 사장이 돼요. 김용주란 인물도 친일 인명사진에 오른 친일파예요. 친미파 친일파한테 똑같이 양분해서 준 겁니다. 김용주는 국회의원 김무성의 아버지예요. 바로 옆에 있는 인물은 박정희란 인물입니다. 닭깎이 마사오죠. 일본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만주 군관학교 일본군 장교 출신입니다. 만주에서 독립군들하고 전투를 벌이면서 독립군들을 죽이고 다녔던 인물이에요. 왜 저 인물을 저기에다 넣냐면 이 일신방직 공장, 전남방직, 일제시대 때 간회보 방직 공장에서 만들었던 실로 천을 만들고 그 천으로 일본 군복을 만들었어요. 그 일본 군복을 만주까지 보급을 했거든요. 그때 박정희가 이곳에서 만들어진 군복을 입고 독립운동가들을 죽이고 다녔던 겁니다. 박정희는 아시다시피 독재폭력, 산업폭력의 원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전두환이라는 인물이에요. 전두환은 5.18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분의 시동생이 죽임을 당했고, 이분은 5.18 때 행진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전두환은 5.18의 학살 원흉이라서 이곳에 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보면 새가 한 마리 날아가는데 미국을 상징하는 흰머리 독수리예요. 미국의 국조죠. 흰머리 독수리가 똥을 이렇게 갈기고 있어요. 실제로 이 전남방직 공장 부지가 해방 직후 한국전쟁 때 북한군이 이렇게 남으로 계속 내려오니까 미군이 이곳 일대를 갖다가 전부 다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90%가 파괴가 됐었어요. 그때처럼 미군을 상징하는 그런 똥폭격을 두두두두 하고 있으니까 그 똥들이 이 유리창에 덩어리로 이제 달라붙은 것들이 저 권력자들이다라고 이제 미군정이 싹 알겨온 똥덩어리 권력자들이다라는 것을 제가 풍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쫙 위에까지 실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곳이 방직 공장이기 때문에 실로 그 역사를 제가 이제 이어봤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끊어졌습니다. 이 공장이 이제 곧 없어지거든요. 부동산 개발업체한테 팔려가지고 지금 다른 용도로 어떤 개발 계획을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을 조금 더 따라 올라가면 저 창문 바깥에 실타래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저것은 일신방직에 실제 있는 노동자 해방탑이에요. 저 해방탑은 노동자들이 해방이 되자마자 1년이 지나서 노동자들이 돈을 직접 걷어서 저 탑을 만들어서 회사에 기증한 노동자 해방탑입니다. 저 탑으로 저는 이제 이 실타래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있었던 노동운동과 여성 해방운동의 그런 역사들이 계속 이어져서 저 하늘에 있는 달 끝까지 이렇게 닿게 해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달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한 겁니다. 공장 제일 저기 먼 곳에 보면 파란 철문이 하나 있어요. 녹슬어서 굳게 닫혀 있거든요. 그리고 공장 바닥과 창틀에는 손먼지 그리고 실먼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하얀 꽃송이들이 흩날리고 있죠. 이 꽃은 목화꽃을 제가 이곳에다 그렸어요. 목화꽃의 꽃말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공장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꽃이어서 이렇게 꽃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 역사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역사들을 갖다가 없애버리지 말고 그곳에 이 공장 부지에다가 개발을 할 때 이 역사를 갖다가 이 역사의 시작과 그 과정을 알리는 역사 문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하려고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그림은 감옥에서 꿈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감옥 안은 실제로 서대문 형무소를 보고 그린 거예요. 서대문 형무소의 독방의 한 방입니다. 가운데 있는 인물은 이상호 선배 작가입니다. 이 선배가 국가보안법 1호로 이곳에 끌려와 가지고 고문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병을 평생토록 정신병에 시달렸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그림을 구상을 했어요. 감옥이 이렇게 있고 쇠창살이 있고 양옆에 보면 인물들이 있습니다. 별무리를 이루고 있는 인물들이에요. 저기 가장 위에 있는 갓을 쓰고 있는 인물은 왕산 허위 선생입니다. 의병장이셨거든요. 한말 때. 이분은 목숨 걸고 외세에 저항하라는 말을 의병들과 제자들한테, 독립운동가들한테 항상 강조했습니다. 우리 땅에 남의 군대 들이면 우리는 지배당하게 돼 있다는 걸 강조하셨어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여성분은 유관순 열사입니다. 이분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잡혀가지고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서대문 형무소가 아니라 경성감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로 밑에 있는 모자 쓴 인물은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의 김순흥 지부장님이에요. 지부장님, 또 특히 민족문제연구소는 이곳에 적힌 많은 글들, 오래된 꿈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왕성한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분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입 벌리고 있는 인물은 범민년 광주 전남 조대회 의장님입니다. 이분은 유신철폐 독재 타도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고 특히 미군 철수 자주 통일을 지금껏 외치면서 운동을 하고 계셔요. 통일운동가십니다. 그리고 보자기에 쌓인 아기는 제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저 보자기가 상징하는 것은 민가엽 어머니들은 30년이 넘게 매주 수요일마다 아스팔트 위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하라라고 하루를 안 걸르고 지금까지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 거리에 나오실 때마다 보라색 두건이나 보라색 스카프를 하고 나오셔요. 근데 그걸로 저는 보자기를 만들어서 저를 이렇게 감싼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인물은 6.15 광주본부의 박종익 집행위원장이에요. 저분도 역시 양심수 석방, 나는 간첩이 아니다, 미군 철수 자주통일, 그리고 조국통일 만세 하고 가장 가까운 6.15 통일단체 집행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인물은 김구 선생님이셔요. 김구 선생님은 보면 망국적 단독선거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셨어요. 남북한 단독선거를 하게 되면 우리는 무조건 분단되게 돼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승만 정부 때 암살당하셨습니다. 바로 밑에 계시는 분은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님이셔요.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잡아서 이렇게 가두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승만이 찾아와서 좀 살살 내주십시오 했는데 안 된다. 신립파 처단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면서 되돌려 보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며칠 후에 이제 국회 프락지 조작 사건으로 반민특위 위원들이 굉장히 빨리 사형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반민특위 사무실은 경찰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간판을 발로 지근지근 밟아서 부러뜨리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사형을 안 당하고 몇 년 있다가 북으로 이제 가셨어요. 북에서도 이제 몇 년 못 계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인물은 여기 보면 조선은 하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의하나 광주본부의 주관철 사무국장입니다. 결의하나 조선은 하나 똑같은 말이어서 제가 안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통일운동을 하고 있고 북한을 20몇 번을 왔다 갔다 한 친구예요. 합법적으로. 이런 인물들을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살아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실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상호 작가가 이곳에서 고문을 받고
밤에 독방으로 들어옵니다. 누워서 울고 있는데 울고 있다가 바닥에 희미하게 쓰여진 글씨가 보이더랍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어느 누군가가 날카로운 곳으로 긁어 파놓은 글씨를 봤답니다. 그 글씨를 보자마자 이상호 작가가 무릎 꿇고 일어나 앉아서 자신의 꿈인 국가보안법 철폐를 새기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그 자신의 꿈을 새기고 있자 쇠창살 바깥에서 이 독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별들이 이제 독방 안으로 놀러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에요. 놀러 들어와서 구석구석에 쓰여져 있는 아주 오래된 꿈들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 이야기의 그림입니다.